인도는 여기가 왜 인도인데? 라고 말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종족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종교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모든 게 의식주 다 완전히 다르고 근데 왜 인도냐? 근데 이건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게 버마지 왜 인도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아 여기는 그냥 버마로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네. 사람들한테 볼 때 버마로 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독립국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소수로 이제 하자는 거고 지금은 거의 없고 다수는 인도로 들어와서 뭐라도 좀 이익을 좀 얻자라고 하는 거죠. 하긴 또 지금 뭐 미얀마가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최준영. 이번 주에 이광수 교수님과 인도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사실 되게 궁금해서 예.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까 싶은데 저는 이 지도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옛날에 인도 지도를 예. 처음 봤는데 우리가 보통 인도 그러면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을 생각하는데 이 동쪽에도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께 이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인도 동부라고 보통 표현해야 되나요? 동북부. 예. 네, 이 동북부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분리 독립 예. 연결시켜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네, 지금 방글라데시가 빠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네. 방글라데시가 방글라데시 이제 여기 요렇게 있죠. 예, 보면은. 방글라데시가 인도라고 치면 예. 경계가 그렇게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기가 예, 방글라데시니까 여기 비어 있는 지역이 이제 예, 다 인도 영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뭐 그럴 예. 수 있겠다. 예. 근데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인도의 소위 분리를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국가 분리예요. 주 분리 말고 예, 국가로 우리는 아예 독립하겠다. 국가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봐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시미르하고 동북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 칼리스탄하고 마오 낙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앞에 두 경우는 네네. 경계가 사실은 흐릿해서 생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카슈미르. 예, 그게 경계가 흐릿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힌두와 무슬림 막 섞여 있고. 섞여 있고 막 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북 지역도 그렇습니까? 동북 지역도 경계가 흐릿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제 시크하고 낙살하고는 예. 순전히 이것은 경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프린슬리 스테이트를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 토우국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자 인도를 데칸고원 위로 거의 전역을 다 지배했던 고대 제국이 굽다가 있었어요. 굽다. 예. 가장 넓은 제국 중에 하나인데 예. 그 굽다가 지금의 방글라데시 포함해서 아쌈까지 들어갑니다. 아쌈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굽다가 이제 아쌈까지 예, 들어가니까 요 아쌈 요 지역까지 거의 예. 다 들어가서 거기를 자기 영토로 가지고 와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면 네. 전혀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벵갈 뭐 더 넘어서 이쪽까지 예. 갔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벵갈 사람들이 전부 아쌈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위 이제 힌두화가 되죠. 예. 그 사람들은 소위 이제 아디와시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선주민 혹은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아리아인보다 이 말이거든요. 아리아인보다 먼저 왔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먼저 온 거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티베트 이쪽에서 넘어올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문적 용어로는 원주민이라는 아디와시라는 말을 안 씁니다. 특히 여기는 민감한 동네니까 그럼 여기는 뭘로 쓰냐면 트라이브라는 말을 써요. 트라이브. 종족? 부족.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족 그러면 뭐 우리 애들 한국사 시간에 뭐 부족 국가 할 때 그 부족인데 여기서는 소수 부족을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저기에 많이 사는데 그 이제
버마 쪽하고 이제 티베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저기가 중국이라고 하는 게 저기 티베트거든요. 여기가 티벳이고 위쪽이 티벳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미얀마, 그러니까 이제 부르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사는데 전부가 다 종족성이 달라요. 자기들끼리 하나의 종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시간이 굽다를 지나가지고 한참 지나간 자 그럼 계속해서 아쌈은 저 전체는 아니지만 아쌈은 딱 저 영토는 아니고요. 아쌈 대략, 왕국이니까 아쌈은 지금 인도 소위 말해서 인도 굽다 안에 들어오면서 계속 힌두 문화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저기 가면 실제로 저기 가면 힌두 유적이 많아요. 더 들어가면 아루나찰 프라데시네 무슨 뭐 마니푸르 내는데 더 들어가면 힌두 유적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부 저 사람들은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쌈은 힌두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애니미즘을 믿으니까 이건 힌두교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근거는 뭐냐? 카스트가 없지 않냐. 이게 가장 큰 근거예요. 힌두교가 워낙에 이게 넓으니까. 베리에이션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힌두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힌두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카스트가 없으면 힌두교를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그러면 버마 사람들이냐 아니면 인도에 있는 여러 트라이브 중에 하나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트라이브가 그럼 저기만 있냐?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지만 아니다. 인도에 트라이브가 많이 있는 곳이 저 밑에 벵갈도 있고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오디샤, 그다음에 마티아 프라데시, 심지어는 라자스탄, 구자라트 전체가 다 트라이브가 많아요. 그 트라이브가 소위 이제 인도 아리아어를 쓰는 트라이브도 있고 드라비다어를 쓰는 트라이브도 있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트라이브도 있는데 전체 트라이브에 속한 사람들이 인구수로 보면 한 8% 정도 됩니다. 인도 전체 인구의 8%.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지정 부족이에요. 그게 쉐줄드 트라이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이브가 저 동북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인도 전역에 다 있네. 다 있어요. 있는데 유달리 저쪽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카시미르에도 또 아까 라다크에도 다 트라이브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팔하고 국경지에 따라이 이쪽에도 네팔하고 국경지대에도 트라이브가 다 있고. 하긴 사는 산간 부족들은 다 있어요. 다 트라이브라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음에 하게 될 낙살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주로 거느린 사람들이 또 전부 트라이브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이 생긴 트라이브가 아니고 까맣게 생긴 트라이브예요. 피부색이 훨씬 검은. 완전히 까매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데 진짜로 사진 찍자고 하면 안 찍어요 밤에. 눈만 안 나오니까. 이빨만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흑인 뭐 니그로이드라고 하는 흑인보다 더 까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도에. 그러니까 종족의 인종으로는 인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규정을 할 수가 없다. 고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저 오스트랄로이드 사람도 있고 문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산탈리라고 하는 쪽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우리가 볼 때 그 막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인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그걸 인정을 한다면 저기는 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쌈은 힌두화가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한 5, 6세기나 되려나요? 버마가 또 침략을 해요. 그렇죠. 버마가 상당히 또 힘이 세져가지고. 힘이 셀 때.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 이쪽이 힘이 힌두 쪽이 셀 때 영토로 병합을 하는 경우도 힌두 영향권으로 좀 들어왔다가 많이 있고 또 저쪽이 힘이 셀 때 이 영토로 많이 들어왔고 자기들끼리는 통합된 어떤 정체성은 안 가지고 있고 양쪽에 맨날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려온 사람도 많고 티베트에서 내려오고 버마 쪽에서 건너온 사람도 많고 벵갈 쪽에서 건너간 사람도 많고 다 섞여져 있고
이제 이 상태거든요. 예. 이때 동인도 회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벵갈부터 들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들어가서 네. 식민지로 병합을 해요. 어. 그때 병합이 된 국가가 크게 아쌈, 마니푸르, 예. 트리푸라. 트리푸라. 여기만 토후국이었어요. 토우국. 나머지는 토후국도 없이 그냥 이 토후국 안에 부족들 뭐. 부족들로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쌈하고 마니푸르하고 네. 트리푸라가 트리푸라 이쪽 지역까지 이렇게. 마니푸르하고 트리푸라는 소위 트라이브 인구가 적어요. 힌두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봐요. 아니, 힌두화가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런 뭐 됐고 아쌈은 뭐 거의 뭐 많고요.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가 거기를 이제 복속을 이제 하고 독립국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더 치고 들어가서 미얀마까지, 버마를 전부 다 병합을 해요. 그렇죠. 인도령 옛날에 영국령 인도 그러면 그래서 거기까지 브리티시 엠파이어 오브 인디아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도가 미얀마까지 다 들어가 그렇죠. 있죠.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하나로 되거든요. 네. 그게 187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한 6, 70년 지나가지고 1937년도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요. 미얀마 따로 빼자. 쟤는 다르다. 쟤는 다 빼자. 그래서 미얀마를 브리티시 엠파이어에서 제외해서 미얀마로 따로 뭐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법과 제도와 통치하는 것은 하나로 미얀마는 따로 하고 인도라고 할 때 요 지역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여기를 빼고 중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도 여기는 인도에 훨씬 문화권으로 가까우니까 미얀마로 넣자니 더 안 맞다는 거예요. 더 안 맞다. 양쪽 다 안 맞지만 그래도 인도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왜냐? 네. 미얀마보다는 인도 벵갈의 파워가 더 셌으니까 이 영향력이 많았고 특히 동인도 회사가 이쪽에 목재. 네. 목재. 히말라야 쪽 그쪽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천연 자원 그거 하려고 벵갈 사람들 소위 힌두 벵갈 사람들을 그쪽에다 많이 보내요. 이주도 많이 시켰군요. 내부 이주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내부 식민화 현상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들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복속을 해서 이제 개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쟤들 같이 안 보이는 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일본 사람 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 취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인도 옷 입고 다니고 힌디 쓰고 그러면 쟤들인 줄 알아. 그래서 쟤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 동북지방에 있는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트라이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인도 애들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이제 1947년까지 왔어요. 37년에 이쪽으로 포함을 했으니까 10년 뒤에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할 때 마운트 바튼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프린슬리 스테이트는 알아서 결정해라.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가든지 인도로 남든지 독립을 하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는 일단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별개 국가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선택지가 없고. 자, 그러면 자기들은 트리푸라하고 마니푸르하고 아쌈은 우리는 인도로 가겠다. 그럼 이제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프린슬리 스테이트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안에 복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기 싫다라고 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리푸라나 마니푸르에 속한 아주 작은 부족들. 우리가 거기를 왜 가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티베트가 청나라한테 복속이 되어 있었는데 자치구 상태를 유지해 있다가 중국이 가져가니까 내가 왜 네 밑으로 가는데 난 싫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서 안 갈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언제 왔냐 여기를 언제 왔냐. 여기는 원래 인도 벵갈
땅이다. 벵갈 영향권이 있었던 동네인데. 그 다음에 동인도에서 할 때도 벵갈 프레시던시 안에 있다가 아까 1937년 예, 미얀마랑 이제 떼낼 때 여기를 아쌈 프로빈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 아쌈 프로빈스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이제 따로 이제 와서 이거 나간다는 그 말이 되냐? 예? 그건 안 되지 않냐? 못 나간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간다, 못 나간다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주가 3개 생겼을 거예요. 예, 뭐 아쌈, 마니푸르, 트리푸라 아마 예, 그랬을 트리푸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겼을 것이고 예. 그 뒤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를 주를 주라. 예, 주의 위치를 주라. 주의 위치를 주라. 그 다음에 쉐줄드 트라이브. 지정을 해서 예, 지정을 해서 주라. 어드밴티지를 좀 달라. 그렇게 해주라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마 맨 처음에 나간 게 아마 나갈랜드가 63년이더라고요. 그래, 나갈랜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나갈랜드가 좀 세요. 예, 나갈랜드 나가죠. 네. 그 다음에 메갈라야가 나갔을 72년.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시킴은 여기에는 안 속하지만 자기 스스로 독립권을 반납을 합니다. 여기 시킴이 원래 왕국이었죠, 옛날에. 왕국. 그러니까 여기도 프린슬리 스테이트예요. 여기도 토우국이에요. 토우국으로 잠시 독립된 형태로 근데 있다고. 거기는 토우국인데 인도 연방에 속하지 않았어요. 75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네팔, 부탄 사이가 그러니까 시킴이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은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안 보거든요. 그렇죠. 독립국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부탄도 독립국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킴은 제가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매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보는데 네. 하여간 독립할 때는 연방에 안 속했어요. 안속에 시킴 왕국 뭐 이렇게 왕국으로 있었어요. 있다가 왕국으로.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이제 그러고 이제 인도로 이제 75년도에 자진 반납을 하고 부탄은 외교권을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 상태죠. 네팔은 독립국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75년 시킴까지 이제 이렇게 오는 사이에 네. 그 안에 있는 아쌈에 속한 여러 작은 트라이브들, 마니푸르에 속한 여러 작은 트라이브들, 네네. 트리푸라에 속한 여러 작은 트라이브들, 이 트라이브들이 우리는 따로 주로 해주라 해서 아루나찰 프라데시 예. 무슨 뭐 나갈랜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키조람까지 이제 미조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 주니까 라지브 간디 때가 이제 뭐냐면 네루하고 인디라 간디가 했던 소위 말해서 경제정책 폐쇄 경제정책에서 못 살 때가 아니고 네. 라지브 간디 때부터 본격적인 신경제 개방도 하고 신경제를 한때단 말이에요. 이 자유 분위기에서 인도 전체가 다 분리운동으로 시크도 칼리스탄 분리운동도 이때 나오기 시작하고 키고 있다가 이게 뭔가 느슨해진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먹고서 하는 이제 기아 아사 중앙정부에다가 빌붙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산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라지브 간디 때부터 좀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그때 제가 유학을 할 때거든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아쌈 프론트, 미조 프론트, 뭐 무슨 프론트 거기서 막 수십 개가 나와요. 수십 개가. 무장 뭐 독립단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동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외모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인도 사람들 구별 못해. 우리하고 구별 못해. 저희하고 되게 비슷한. 우리하고 구별 못해요. 제가 이제 요 당시에 지금 막 일어날 때 분리독립운동 뭐 프론트 전선 뭐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헤드 커팅을 했어요. 참수. 네, 참수를 했어요. 근데 저기가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림이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저는 뭐 거기 가까이는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독침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참수하고 이제 막 이렇게 걸어놓고 막 그 추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추장이. 그러니까 정말 트라이브군요. 그때만 해도 80년 초만 해도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수한 괜찮은 사람들을 인도 정부가 끄집어내 가지고 델리나 뭄바이나 이런 데 유학을 시켰어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 하던 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 인위적으로. 네. 그럴 때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개종을 합니다. 개종. 기독교로. 네. 그래서 올 100% 99%가 거의 이쪽 사람들은 아쌈을 제외하고. 아쌈 제외하고 나면 여긴 기독교예요 또? 그 다 기독교예요. 전부 개종된 사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디의 그 프론트라인들 예. VHP라든가 RSS라든가 바지랑다리라든가 이제 이 폭력 단체들 이 사람들이 전위 조직들이 이제 보면. 전위 조직들이 지금 여기는 안 그러는데 네네. 오디시아 제일 심하고 차티스가르 자르칸드가 또 오디시아보다 더 심해요. 한데 가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 강제로 잡아가지고 네. 슈티라고 하죠. 슈티. 그러니까 정화. 너 깨끗하게 해야 돼. 네. 해가지고 다시 힌두교로 재개종시킵니다. 강제로. 그리고 개종 그러니까 엔티 컨버전 액트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개종을 못 하도록 헌법으로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헌법은 세큘러인데 예.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각 주에다가 맡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주에 한 절반 정도가 그 비슷한 엔티 컨버전 액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른 한 번 힌두는 네, 못 갔네. 나는 못 근데 간다. 조건이 자유 의지에 반하는 혹은 그런 분위기 하에서 개종은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기에 참 나중에 뭐 내야 기회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폭력을 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수녀 강간하고 막 교회 불지르고 오디시아에서 2008년도인가 언젠가 교회를 300개인가를 불지르고 하여간 몇 수녀 신부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게 이제 이 지역은 아닌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동북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도 소위 말해서 뭐 메인랜드란 말은 인도는 안 써요. 안 쓰는데 네.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한다면 본토 인도 본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무시해요. 무시한다. 네? 힌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가는 그 불가촉 천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무슬림으로 간 불가촉 천민 중세 때 야만인들 기독교로 간 트라이브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사람 데리고 와서 ST도 주고 주도 만들어주고 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유학도 시키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뭐 우리 이제 미국 갔다 오면 다 친미 인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군요. 네, 그걸 라지브 간디 때부터 계속해서 합니다. 그 전체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아쌈이 한 3,000만, 3,200만 정도 되니까 아쌈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야 여기가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인 줄은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종도 달라, 뭐 종교도 달라.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이 힌두 뭐 이 전성 시대 같은 이런 느낌하고는 되게 안 맞을 동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들 고유한 그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종교를 함부로 못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건 인간의 정체성 문제니까. 말이 기독교인이지 실제로 하는 것은 그냥 정령 애니미즘 가지고 있는 그 똑같아요. 토테미즘. 그래서 전부 다 마약을 해요. 전부 다 마약합니다. 아이가 뭐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전부 다 프리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동네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나를 잘 알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누가 와서 초청장을 주고 가요. 우리 파티 하는데 놀러 오라고. 내 이름 딱 적혀져가지고 내 이름 적혀져가지고 그 초청장을 달라고 내가 하여튼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죠. 친구한테 지금 뭐 가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면 이제 이거 피고 프리섹스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24, 25살 때인데 무섭잖아요. 겁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그런 것이니까 더더욱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다른데 왜 자꾸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해.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저 지역은 뭐 외국인들이 못 들어갔죠. 여행이 안 되는 지역이요. 제가 저기를 간 게 2014년도인가? 2014년. 네, 아,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뭐 예, 많이 예, 풀렸군요, 예. 보면은. 지금 여행도 가요. 여행도 갈 수 있습니까? 아마 가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티베트 비슷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긴 위쪽이 티베트고 라다크 비슷한. 여기 뭐 부탄 다 히말라야 자락이고. 네, 부탄, 시킴 다 비슷비슷한. 아루나찰 프라데시도 다 뭐 그 자락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쌈부터는 이제 평야가 펼쳐질 이제 이런 지역일 것 같고. 아쌈은 힌두가 가깝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불교, 티베트 불교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치킨 넥.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닭처럼 보이고 여기 닭대가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아주 제일 좁은 지역.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그 뭐라고 부르더라? 여기 실리구리라고 하는 요 지역. 길게 그 뭐 140km인가 뭐 예. 길게 있는데 이제 요쪽은 인도, 요쪽은 네팔, 요쪽은 중국, 요쪽은 방글라데시, 요쪽은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뭐 저 아쌈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소위 낙살 반군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면 저로도 튀고 여기도 튀고 여기도 튀고. 그렇네요. 뭐 네팔로도 튀고 뭐 부탄으로도 튀고 못 잡죠. 멀리 가면 중국으로도 튀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제일 가난합니까?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 동북 지역이라는 지역을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는 괜히 이제 최 박사님이 걱정이시고. 괜히 저 걱정인가요? 이거는 연예인 걱정 같은. 아무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인도는 당연히 저기는 인도 땅이고 이제 말썽도 이제는 없고. 이제는 없고. 이제는 없고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저기다 관광 개발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 카슈미르도 그렇고 이 동북 지역도 풍광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라오스 무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뭐 지금 저 미얀마 인도차이나반도 그다음에 라다크 티벳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연 환경 좋고 볼거리 많고 하는 데가 저기라는 거예요. 하긴 동인도 회사가 굳이 갔었던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저 지역에 뭐 자원도 많고 뭐 생태적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저기 아마 인도 코끼리 뭐 이런 이제 상하 뭐 이런 것도 꽤 많았을 동네고 보니까 저기가 지금 아직 채굴을 안 해서 그렇지 원유도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그렇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이제 이렇게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떻게 개발할까를 고민할 수는 있지만 뭐 당연히 우리 땅. 이제 저 지역도 그러면 교수님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보다는 훨씬 얌전해졌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데 중국은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도 하나. 그럼 언어도 하나. 뭐 방언이 있지만. 뭐 그런데 이제 인도도 물론 시간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다. 제가 볼 때는 다이버시티가 인도에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여기가 왜 인도인데 라고 말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종족도 완전히 다르고 종교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모든 게 의식주 다 완전히 다르고 근데 왜 인도냐. 근데 이건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죠. 저기는 보면 뭔가 이 닭머리 같고 좀 이상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버마지 왜 인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여기는 그냥 버마로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 반푼어치 없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한테 볼 때 버마로 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인도가 당연히 그렇겠죠. 보면. 독립국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로 이제 하자는 거고 지금은 거의 없고 다수는 인도로 들어와서 뭐라도 좀 이익을 좀 얻자라고 하는 거죠. 하긴 또 지금 뭐 미얀마가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카슈미르도 그렇고 이 동북 지역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막 그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흐름들은 이제 많이 약해지고 실리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왜 어렵냐고 하면 이제 자연 환경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악 부족들이 많은 지역이고. 근데 이제
일본군이 버마를 점령하고 난 뒤로 예. 인도 공습을 들어오면서 저 지역을 뚫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주 저기서 떼죽음을 당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예.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네, 거죠. 그때 그 전투 기록 읽어보면 정말 야, 이 자연이라는 거에 사람이 참 얼마나 무력한가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깊이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만 보급로를 차단해 보니까 어떻게 또 그 예.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다라고 이 지역. 보면 되겠군요. 어떻든 참 지도상으로만 보면 이런 지도상으로만 보면은 희한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예, 엄연히 예. 인도 땅 예, 이고 여기도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주들 그다음에 예. 생활 풍습은 있으나 모두가 다 인도라는 예. 건 명확하고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외국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럼요.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게 참 높은지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경치 좋은 곳. 지난 시간에 카슈미르 이번 지역의 동북지방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인도에서 뭔가 분리가 되던 지역 중에서 이제 지리적 어떤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뭔가 문제가 되던 지역들 두 곳은 이제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계는 아니지만 뭔가 나 따로 나 떨어져 살아볼래 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의 저 머리 위에 있는 카슈미르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동북 지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궁금했던 두 가지 궁금증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낙살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 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인도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죠? 보면 다 경치가 좋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아름다운 풍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이럴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다음에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광수 교수님과 함께 인도에 관한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삼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